충격입니다. 중국 고등학생들 한국 방문 후 눈물 흘린 사연. 한강에서 일어난 배달 사고부터 무한리필 식당에서의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중국 웨이보에서 1억 뷰를 돌파한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왜 한국 유학을 꿈꾸게 되었을까요? 수학여행이 인생을 바꾼 중국 고등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다양한 해외 반응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온 고등학생 왕웨이입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시아에서 굳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일본이나 태국은 왜 안 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주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중국 학생들에게는 일본이나 태국이 더 인기 있는 여행지이지만 저희는 K-팝과 K-드라마에서 본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 6명이 함께 모였어요. K-팝에 빠진 리리, 한국 게임을 좋아하는 장하오,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 있는 메이린 등 각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달랐죠. 저는 단순히 졸업 전에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원했어요. 준비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장하오는 한국 음식점에서 매주 연습할 정도로 젓가락질에 진심이었고 물론 중국인이라 이미 능숙했지만 한국식으로 쓰는 법을 연습했죠. 메이리는 한국어 기초 단어를 외우며 우리 모두를 테스트했고 저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관한 책을 읽으며 문화적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 비용은 학교에서 일부 지원받았고 부모님도 용돈과 생일 선물 대신 여행 자금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방학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자금을 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하게 여행 자금을 모았고 노력한 만큼 여행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안내 로봇과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 푸동 공항보다도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즉시 이 놀라운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웨이보에 올렸죠. 청결함과 효율성이 돋보였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IT 강국 면모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불과 몇 분만 이동하면 산과 사찰이 있다는 점이었죠. 템플스테이를 위해 금선사라는 절에 갔는데 도심에서 이렇게 빨리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 훨씬 멀리 가야 하거든요. 짧은 등산로를 올라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마법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이 유창한 영어로 사찰 안내를 해주셨고 심지어 중국어로도 몇 마디 해주셔서 감동했어요. 싱잉볼 명상 시간도 가졌어요.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울림 막대로 소리를 내면 진동이 몸에 전해져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죠. 중국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절밥을 먹었는데 채식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잡채가 맛있어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잡채는 원래 중국 요리에서 기원했지만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 요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은 홍대 지역을 방문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홍대는 홍익대학교 근처 지역으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거리마다 스트리트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있었고 개성 넘치는 카페와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과 문화를 관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곳곳에 있는 특이한 콘셉트 카페들이었죠. 고양이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고양이들과 놀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죠. 저녁에는 이태원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태원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거리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태원에서 저희는 중국 식당을 발견하고 웃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지. 라고 말하며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치킨집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맛보는데 그 조합이 환상이었죠. 경복궁 방문 전에 한복 체험을 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순간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체험이 한복 입기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한복 대여점 앞에는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너무 많았지만 한 벌만 대여할 수 있어서 아쉬웠죠. 결국 푸른색 남자 한복을 선택했고 친구 장하오는 보다 화려한 색상의 조합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영어로 가이드를 해주었는데 우리보다 몇 살 많았지만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경복궁 관람 후에는 김밥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 김밥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김밥 만들기 과정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한 다음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다양한 재료를 올려 돌돌 말기만 하면 됐거든요. 야채를 골고루 넣을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일본의 스시와 한국의 김밥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해요. 스시는 쌀에 식초를 넣어 신맛과 단맛을 주고 고급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반면 김밥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패스트푸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건강식이라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었어요. 한강에 갔을 때의 기억도 선명해요. 상하이의 공원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강변을 따라 조성된 넓은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놀라웠던 건 한강공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한 거였어요. 배달앱을 통해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 공원까지 배달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니. 중국에서도 배달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공원에까지 배달시켜 먹는 문화는 없어요. 제가 설명하자 가이드 진수 씨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치킨, 피자, 중국 음식까지 거의 모든 음식을 어디든 배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진수 씨가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짜장면은 중국의 자장면에서 유래했지만 한국에서만의 특별한 맛으로 발전했어요. 중국의 자장면은 소스가 더 묽고 야채가 많지만 한국의 짜장면은 소스가 더 걸쭉하고 달콤해요. 소스가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서 정말 취향 저격이었어요. 또 한강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봉지 라면도 끓여왔어요. 편의점 안에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정수기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특별한 기계가 있었는데 봉지 라면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끓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강가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보이는 풍경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웠답니다. 진수 씨는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에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요. 여름에는 수영장도 생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만들어져요. 1년 내내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죠. 라고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어요. 상하이에 황푸강이 있지만 한강처럼 다양한 활동과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서울 여행 중 가장 활기찬 경험은 광장시장 방문이었어요. 진수 씨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예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광장시장은 정말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좁은 골목길.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여기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에 도전했어요. 김밥, 만두, 어묵, 떡볶이까지. 추운 날씨에 어묵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가장 큰 도전은 떡볶이였어요. 중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또 달랐거든요.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떡의 식감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소스는 맛있었지만 너무 매워서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먹어보려고 했어요. 가이드가 웃으면서 요즘엔 빨간 소스 말고 로제나 하얀 소스 떡볶이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쿨피스라는 음료를 같이 마시기도 해요. 라고 알려줬어요. 실제로 쿨피스를 마셔보니 매운맛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마약 김밥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김밥도 먹어봤고요. 녹두로 만든 노란색 빈대떡도 먹어봤어요.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히는 소리가 군침이 돌게 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었는데 리리는 김치전이 더 본인 취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동할 때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참, 제가 또 감탄한 점은 한국 지하철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도 깨끗한 편이지만 한국은 그 수준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공중 화장실이 어디에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중국에서도 공공 화장실은 많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시설이 훨씬 좋았어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카페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고요. 한국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 중 하나는 단연 배달이었어요.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장을 보기도 해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집 앞으로 배송되어 편리하답니다. 드라이 아이스까지 들어있어서 신선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도 배송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한국의 신선식품 배달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진수 씨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식료품 배달 앱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택시나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트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서비스 앱들이 정말 발달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KTX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만큼 빠르고 중국보다 더 편리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어요. 도시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어요. 부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감천문화마을이었어요. 계단식으로 지어진 다채로운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예술 작품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가이드는 이곳은 원래 피난민들의 정착지였는데 지금은 예술마을로 재탄생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예술마을과 비슷하면서도 더 생활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부산국제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고 쇼핑했어요. 한국 화장품, 옷,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는데 특히 화장품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 많이 샀어요. 메이리는 한국 뷰티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매장마다 제품과 디스플레이를 유심히 관찰했죠. 부산에서 가이드 진수 씨는 우리를 특별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무한리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눈이 반짝였죠.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각 테이블마다 중앙에 숯불 그릴이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고기를 주문하고 직접 구워 먹는 곳이에요. 시간 제한은 2시간입니다. 라고 진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어요. 고기가 테이블에 도착하자 진수 씨는 가위로 고기를 잘라 그릴에 올려주었죠.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고기를 자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어요. 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하오는 한국식 바비큐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중국의 훠궈처럼 함께 먹는 음식이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 여기선 하나의 식사가 하나의 액티비티가 되는구나. 그는 신이 나서 고기를 뒤집었고 우리 모두 그의 열정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리는 생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요리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나오거든요. 무한리필의 매력은 다양한 부위와 양념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념갈비, 항정살, 우삼겹. 처음 들어보는 부위들을 하나씩 주문해 맛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된장찌개, 냉면, 공기밥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함께 주문할 수 있었죠. 2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배가 터질 듯이 먹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조금 걸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에 번화가는 밤에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국의 대도시들도 안전한 편이지만 한국의 거리는 더 밝고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특별한 음식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특정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가령 1년 중 가장 더운 날에는 삼계탕을 먹고 새해에는 떡국,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다고 해요.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나요? 제가 물었더니 진수 씨는 미역이 산모의 회복에 좋아서 출산 후 먹던 전통이 있고 그래서 생일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역국을 먹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음식과 문화의 연결이 무척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동지의 만두를 먹거나 춘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날에 특정 음식을 먹는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연대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부러웠어요.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은 한국의 단체 식사 문화였어요. 중국에서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만 한국은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더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대화도 더 활발하게 만들고 음식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의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학교의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각 교실에는 최신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학교 내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공간과 체육시설이 있었고 심지어 미니 카페까지 있었어요. 중국의 학교들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학교의 현대적인 분위기와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부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급식을 먹었는데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한식 메뉴였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학교 급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이게 평범한 급식이에요.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훌륭한 식사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학업 스트레스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중국 학생들처럼 그들도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K-팝 댄스를 추거나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취미 활동을 통해 균형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어요. 명동은 서울의 유명한 쇼핑거리로 화장품 매장, 의류 상점, 음식점 등이 즐비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많이 샀어요. 특히 마스크팩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다고 해서 박스 단위로 구매했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저녁에는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경험했어요.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동전을 넣고 시간 단위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의 KTV와는 조금 달랐지만 더 저렴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는 한국 노래와 중국 노래를 번갈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 모여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나눴어요. 장하오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의 경험을, 리리는 홍대의 스트릿 공연을, 메이리는 한복 체험을 가장 좋아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과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고 더 많은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웨이보에 올린 한국 여행 콘텐츠가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어요. 마치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수학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공부하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놀라운 기술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6명의 중국 고등학생은 각자 다른 부분에서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장하오는 게임 문화에, 리리는 K-팝과 엔터테인먼트에, 메이리는 화장품과 패션에 매료되었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생활 방식에 큰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는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고등학생들의 놀라운 한국 여행 후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외국인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우리나라의 매력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한국의 기술, 문화, 음식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이신가요? 혹은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숨은 명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더 다양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알찬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